최성림 씨의 수필 내 퇴직 기념패에는 어떤 손글을 써놓을 것인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내 퇴직 기념패에는 어떤 손글을 써놓을까? 최성림. 아직 2년이 남았다고 예상했던 퇴직 생활이 갑작스럽게 앞당겨지면서 조금은 허탈감이 들기도 했다. 전에는 그렇게 바라던 퇴직이었건만 정작 30여 년을 몸담고 청춘을 바친 사업터를 영영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미련도 얼마간 남아있는 듯했다. 기실 나는 56년도생 원숭이띠로서 올해 퇴직이 정상이지만 호적상이나 신분증에는 모두 58년도생으로 되어 있기에 당한 교정상 2년 후에 퇴직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내가 고중 졸업 후 고향 농촌에서 몇 년간 비나 중농의 재교육을 받다가 대학 입시 제도가 회복된 후 4년을 시험 쳐 겨우 대학에 붙으면서 호적이 58년생으로 변경되었던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81년도 마지막 입시를 앞두고 내가 뇌막염에 걸려 하마터면 시험장에도 들어가지 못할 뻔했고 또 어렵사리 시험을 치르고 나서도 자신이 없어 중등 전문 학교에라도 가려고 나이를 2살 고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점수가 상상 밖으로 높아 전국 중점대학에 가게 되었으니 부질없는 일을 한 셈이었다. 단위에서 서류 관리를 엄격히 하면서 서류 중에 최초 나이에 따라 퇴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마침 나의 고중 시절 입단 지원서가 어떻게 서류에 보존되어 있었고 거기에 원 나이가 그대로 있었던 것이다. 결국 나의 서류 역사는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 되었다. 퇴직이 선포되자 그래도 지인들과 동료들이 만찬을 마련하며 위로와 축하를 해주었다. 와중에 내가 몸을 담고 있던 신문사의 한 용도가 나에게 줄 공로패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나의 직장 생활을 가장 간략하게 개발할 수 있는 사자성어 같은 손글을 써놓으려 하는데 나 자신으로서는 어떤 손구가 좋겠는가고 물었다. 나는 그거야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에서 평가해야죠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자식들 바쁠 때는 잘 써먹고 좋은 일은 안 차려지더니 그래도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간은 흐뭇하고 위안이 되기도 했다. 며칠 후에는 생각 밖으로 신문사에서 중견 부장으로 발탁돼 활약하고 있는 여성 후배가 자리를 마련해 꼭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다. 그날 해당 부서의 직원들은 물론이고 나와 입사 시간이 비슷한 퇴직 후보들도 함께 모시는 배려도 해주었다. 술좌석에서 또 공로패가 화제가 되었는데 나와 한 해에 입사한 친구가 말하기를 공로패에 쓸 성구를 묻길래 대기 만성을 추천했다고 했다. 대기, 큰 그릇이라니 과찬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여기에는 내가 늦각이라는 면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나는 당장에서 웃으면서 내가 15살부터 연애하기 시작했는데 응당 조숙이지 어찌 만성이냐고 농으로 받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래도 내 인생을 비슷하게 보여주는 듯도 싶었다. 나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어려서부터 소문난 약골로 신체 발육도 늦고 대학도 늦각이요 결혼도 30이 넘어서 했고 자식도 36살에야 보았으며 출세에서도 치부 총보심의 부주필, 주필 사업을 뒤늦게 하다가 이선에 물러난 것이니 소위 자그마한 성공도 거의 다 뒤늦게 이루어진 듯 싶다. 특히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신문사 본직 사업에서는 물론 사회활동에서도 꽤 왕성한 활약이 이루어진 듯하다. 아마 친구가 말하는 대기만성이란 이러루한 것들을 두고 말하는 듯 싶다. 만찬 중에 후배 부장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다. 다들 최 선생님을 전설의 최 선생이라고 하던데 왜 그러는지 궁금하네요. 나도 처음 듣는 소리다. 그러니 뒤에서는 나에 대해 꽤 많이 평가하는 모양이다. 나는 그저 날 놀리는 소리요 라고 웃어넘겼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도 좀 전설적이라면 전설적인 데가 있는 듯했다. 앞에서 말한 4년, 첫 해의 중등 전업 시험까지 하면 5년인 셈이다.
어렵게 시험쳐 기적적으로 전국 중점대학에 입학한 것이라든지 시골의 맨발 의사로 의과대학을 지망했지만 결국 꿈을 접고 문과로 바꾸어 정치 경제학을 전공한 것이나 공부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수재가 시골에서 그렇게 하고 싶던 민반 교원 자리 하나 얻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두 번째 지망으로 교원직을 꿈꾸다가 농촌 시절부터 통신원으로 신문 방송에 투고하던 인연과 대학교 학생회 방송소 소장의 경력 덕분에 신문 기자가 된 일이나 한때 사업의 시리를 느끼고 신문 본업은 뒤로 하고 돈벌이에 열중하여 지부정보 신문개발부 실용기술학교를 시작으로 약 장사를 포함한 사소한 장사로부터 경제자문, 기업 항목 소개, 직업 소개, 직업학교 경영 참여 등 그리고 3년간 무급 휴직까지 하면서 사단법인 할빈 성림 종묘회사를 등록하여 10여 년간 경영해왔으며 남들이 다 사는 집은 안 사고 고향의 신문사 기자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야산을 사놓고 전원 생활을 꿈꾸기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아무튼 한동안은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덕분에 위와 간은 고달펐지만 마음만은 즐거웠다. 전에 나의 동료 한 사람이 전근을 했는데 각 부서를 다 돌며 작별 인사를 했건만 밥 사주는 사람이 없어 마지막으로 나한테 들렸길래 밥 사준 기억이 있는데 그에 비하면 나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적지 않게 위안이 되기도 했다. 물론 전에 내가 얼마간 베풀어준 사람들이 누가 가는지 오는지 모르쇠를 하고 있는 일도 더러 있지만 사람이 가면 차가 식는다는 속담도 있거늘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면 편안한 것이다. 헌데 이러한 위안과 흥분도 얼마 가지 않았다. 원래 공로패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던 것이 어찌어찌하여 퇴직기념패라고 누가 귀띔하더니 후에는 아무 말도 없다. 원래는 연말 총화 대회에서 발급하기로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손구도 적어놓지 못한 채 그대로 있다. 물론 처음부터 내가 바랐던 것은 아니었지만 차라리 없었던 일만 못한 여간만 서운하고 어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리 조선 조태종 이방원의 하여가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나의 30여 년의 직업 생활을 총화할 때 나 자신으로서는 구경 어떻게 나를 평가해야 할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도 나는 딱 그럴듯한 적합한 성구가 떠오르지 않는다. 물론 후회는 없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비록 그렇다 할 만한 큰 성과는 보이지 않지만 나로서는 무슨 일이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했었고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한 가지를 애착하는 정신이 있었던 것 같다. 또 어떻게 보면 일을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벌리기에 이것도 뾰족한 게 없고 저것도 크게 성공한 것 없는 것 같다. 마치 홍두몽의 주인공 가보옥처럼 무사망인 것 같다. 아버지의 성격을 닮아서인지 친구가 많고 교제하기를 좋아하다 보니 또 시골 출신이다 보니 처음부터 친척은 물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찾아와 의사를 찾아달라, 차표를 사달라, 집에 가겠는데 차비가 없다. 별의별 부탁이 다 했었으며 신문사에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행운적으로 차려진 9평방미터 남짓한 집에 손님이 끊일 새 없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일이면 성의껏 해주었다. 물론 아쉬운 일도 많다. 다른 일에 더 정신을 팔다 보니 고급 편집 직함도 쟁취하지 못했고 남들 보기에 일도 많이 벌렸지만 할빈의 그렇듯한 내 집 마련도 못하고 지금도 새집 살이다. 신문사에서 부여받은 그 9평방미터짜리 집 덕분에 그것이 언제 다른 곳으로 이주되겠는가 기다리다 보니 후에는 너무나 엄청난 집값 때문에 할빈의 집살 엄두를 못 내고 고향 시골에 10여만 원짜리 아파트 한 채 사서 산과들을 벗삼아 노후를 즐길 생각이다. 가장 후회된다고 해야 할까, 아쉽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교훈이라고 해야 할까. 아버지의 강직하고 바른말 잘하는 유전을 물려받았는지 입사 초기에 바른말을 잘하고 눈치 있게 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한 탓에 굳은 일엔 빠지지 않았지만 좋은 일엔 차례가 많지 않았다.
출세는 더 그렇고. 만약 가령 만약이 있어 내가 다시 직업 생활을 시작한다면 많은 일을 원활하게 처리하며 내가 목적한 바를 달성할 것 같다. 30여 년간의 세파 속에서 많은 일을 벌리고 겪고 수많은 부동한 사람들을 만나고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지금은 나도 많이 교활해졌다고 할까, 성숙되었다고 할까. 아무튼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면 그 뜻을 인쯤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고 좋아하는 일과 듣기 좋아하는 말을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나도 사업이라고 벌리면서 부득이하게 이런 방법들을 시험해 봤는데 효과가 특효였다. 업무 능력도 남한테 뒤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거니와 나에게는 하려고만 하면 하고야마는 끈질긴 성격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나인 것이다. 나는 나대로 살고 싶다. 아버지가 물려준 불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직하고 불타협적이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베풀기를 좋아하는 다정함과 너그러움, 어머니가 물려준 비록 제 털 뽑아 제 구멍에 넣을 정도로 변통성이 없지만 너무도 착실하고 근면한 성품, 나는 그것을 저버릴 수 없으며 이미 나의 생명 속에 피와 살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나간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이 인생도 마찬가지다. 나는 아직 나의 퇴직기념패에 그 어떤 평어도 쓰고 싶지 않다. 아니 무엇이라 딱 찍어 쓸 수도 없다. 당대의 여걸 무축천도 자신의 묘지 위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지 않는가. 나의 일생은 남들이 평가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진실적이다. 나는 다만 나의 길을 최선을 다하며 걸어가려 할 뿐이다. 퇴직을 계기로 나의 전생을 되돌아보는 것도 뜻있는 길이라 여겨진다. 새로 시작되는 제2인생. 나는 나의 장점을 계속 살리고 부족점은 보완하면서 또다시 새롭게 출발할 것이다.